선생님, 제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응급실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처절한 비명 소리에 당직 의사 지우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확인하려던 그는 심장이 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8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연인 유미가 사색이 된 채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그녀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 8살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거울로 비춘 듯 똑 닮은 눈매와 무의식 중에 검지와 중지를 꼬는 사소한 버릇까지 아이는 지우의 핏줄임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난 세 사람의 멈춰버린 시간은 과연 다시 흐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삶에도 가슴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맴도는 대학병원 응급실, 그 정막을 깨고 다급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림과 동시에 한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땀범벅이 된 이마는 그녀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8살 배기 남자아이 하준이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늘고 여린 팔이 허공으로 툭 떨어지자 여자는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제발 내 아이 좀 살려달라는 그 처절한 외침은 응급실의 분주한 소음을 단숨에 삼켜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호출을 받고 달려온 외과 전문의 강민재는 습관처럼 청진기를 목에 걸며 환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응급 환자를 봐왔던 그였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 평정심은 환자의 보호자를 마주한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며 고개를 든 여자, 그녀는 다름 아닌 송서연이었습니다. 8년 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떠나보내야 했던 민재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민재의 발걸음이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서연 역시 민재를 알아보고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 속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민재는 의사로서의 본능을 일깨워 흔들리는 정신을 가까스로 부여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하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호흡은 불규칙했고 맥박은 미약했습니다. 민재가 펜라이트를 꺼내 아이의 동공반사를 확인하려는 찰나 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자 드러난 아이의 얼굴은 마치 어린 시절에 민재 자신을 거울로 비춘 듯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재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동쳤습니다. 단순히 닮았다고 하기에는 눈매의 곡선, 콧날의 각도, 심지어 입술의 모양까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의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진료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수액을 연결하는 동안에도 민재의 시선은 자꾸만 하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던 하준이 갑자기 손을 꿈틀거리더니 검지와 중지를 X자로 꼬는 독특한 손동작을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재가 긴장하거나 잠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던 세상에 몇 안 되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만의 고유한 버릇이었습니다. 어머니조차 징그럽다고 고치라며 타박했던 그 사소하고도 특이한 습관을 생면부지의 아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8년 전 서연이 갑작스럽게 이별을 고하고 사라졌던 시점과 아이의 나이 8살, 모든 정황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할 새도 없이 아이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처치를 이어가면서도 그의 눈은 서연을 향해 묻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가 맞는 건지. 서연은 민재의 시선을 피하며 아이의 손만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운명처럼 다시 만난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재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은 채 일단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응급처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피말리는 시간 동안 민재는 의사 가운이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트를 넘기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모니터 속 수치들이 가리키는 비극적인 결말을 부정하고 싶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데이터는 냉정하고도 잔혹한 진실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연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던 서연은 민재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민재는 감정을 억누른 건조한 목소리로 하주니 진행성 급성 간부전 상태이며 이미 약물 치료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장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성을 잃고 민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내 간을 떼어가라고, 내 심장이라도 줄 수 있으니 아이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팔 만큼 처절했습니다.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칠 무렵 또 다른 불청객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병원 재단의 이사장이자 민재의 어머니인 오미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복도를 울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등장해 서연을 발견하고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인적 드문 비상구 계단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저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말라고, 저 아이는 네 핏줄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아이의 생김새와 버릇을 언급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오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이미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마쳤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연이 지난 8년 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이를 키웠다는 어머니의 완벽한 거짓말 앞에 민재의 확신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단호하게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던 민재의 마음 한구석에 배신감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공여자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서연의 간 CT 사진을 보는 민재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서연의 간은 해부학적으로 혈관 구조가 기형적으로 얽혀 있었고 아이에게 이식하기에는 크기마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억지로 수술을 강행했다가는 공여자인 서연마저 수술대 위에서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다시 서연을 마주하고 이 절망적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당신은 이식해 줄 수 없다고,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민재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으니
제발 수술해달라고, 나에게는 하준이 세상의 전부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의사로서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검사조차 받을 수 없고 형제도 없는 그녀에게 남은 방법은 전무했습니다. 하준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미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흐느끼는 서연을 내려다보던 민재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마침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뿐이라고. 도대체 그 작자는 어디에 있냐고 다그쳤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졌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팔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당장 그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아이가 죽어가는데 압이라는 사람이 모른 척하게 놔둘 거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고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민재의 가슴속 의심과 질투, 그리고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뒤엉켜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 장비의 기계음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준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지난 8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이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가냘픈 숨을 이어가는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마지막 방어기제마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분노와 알 수 없는 질투, 그리고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사의 사명감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서연의 어깨를 잡아챘습니다. 도대체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자식이 죽어가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그 무책임한 작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감싸고만 있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민재의 목소리에는 서연에 대한 원망과 답답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어미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 그 사람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민재는 순간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8년 동안 가슴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진실을 마침내 토해냈습니다. 하준이, 당신 아이야. 우리 하준이, 민재 씨 당신 아들이라고. 그 짧은 한마디는 병원 복도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재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그는 뒷걸음질 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응시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현기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8년 전의 이별과 오늘 응급실에서 본 하준의 얼굴, 그리고 아이가 무의식 중에 보였던 그 익숙한 손버릇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은 곧 거대한 배신감으로 변해 민재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탄생도 첫걸음마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그 모든 순간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밤마다 당신을 그리워하며 술로 지새웠던 내가 정작 내 핏줄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비참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민재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냐고, 내 간이 필요해지니까 이제야 아빠 노릇을 하라는 거냐며 비수를 꽂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민재의 어머니인 오 이사장의 협박과 모략들을 지금 당장 설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처참했습니다.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던 민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당장이라도 그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 막 알게 된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 작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삼키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나중에, 당신이 왜 그랬는지, 무슨 생각으로 숨겼는지 나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을 거야.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준이부터 살려야 해.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살릴 거야. 민재는 곧바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분노를 넘어선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당장 공여자 적합성 검사를 준비하라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고, 서연은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멀어지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재회였지만 동시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준의 공여자 적합성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재는 병원 밖의 슥한 골목에 주차된 검은 세단 안에서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8년 전 서연이 사라진 직후부터 그녀를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흥신소와 탐정을 고용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행방불명 혹은 찾을 수 없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한 탐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며 믿기 힘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8년 동안 고용했던 탐정들, 그리고 서연 씨의 행방을 쫓던 사람들, 전부 선생님 어머니인 오미숙 이사장님께 매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탐정이 내민 서류에는 오 이사장이 뒷조사를 통해 서연의 거주지를 파악할 때마다 용역을 써서 위협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거처를 옮기도록 압박했던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종이를 구길듯 꽉 쥐어졌습니다. 이 사장님은 서연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의 사고로 위장해 유산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렸더군요. 실행범들이 겁을 먹고 도망쳐서 미수에 그쳤지만요. 민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손자를, 그것도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어머니는 민재가 술에 취해 서연을 찾으며 괴로워할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만이었고 연기였다는 사실에 민재는 치밀어 오르는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류를 움켜쥐고 차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괴물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최상층 이사장실 부속 접견실에서는 오미숙 이사장이 서연을 불러내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던지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몸에 칼을 대? 천한 것의 자식을 살리겠다고 창창한 의사 앞길을 막아? 당장 수술 취소하고 이 돈 가지고 꺼져. 내 눈앞에 다시 띄면 그땐 정말 네 아들 목숨 장담 못해. 오 이사장의 협박은 여전했습니다. 8년 전 힘없고 나약했던 20대의 간호사 서연은
이 협박에 무릎 꿇고 도망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돈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8년 동안 품고 다녔던 언젠가 다가올 이 순간을 위한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오 이사장의 시선이 USB에 꽂히자 서연은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8년 전 그날 중환자실 의료사고. 제가 투약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전산 기록을 조작해서 저에게 누명을 씌우셨죠. 여기 그 원본 로그 기록과 이 사장님 아이디로 접속한 내역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오 이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한 발짝 다가서며 외기를 박았습니다. 하준이 수술 막지 마세요. 만약 수술을 방해하거나 민재 씨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면 이 증거는 바로 경찰과 언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궁지에 몰린 오 이사장은 수치심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뺨을 내리치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당돌한 년이 어디서 협박질이야.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접견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사람은 민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재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허공에 멈춘 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채 거칠게 내리며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오 이사장은 아들의 등장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재야, 이건 오해다.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민재는 어머니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내놓은 USB를 집어들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라고요? 방금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한 탐정이 가져온 증거들도 차고 넘칩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짓들, 유산 사주, 의료법 위반, 증거 조작. 이미 제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제보했습니다. 이제 이사장직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오 이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병원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지나 지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하준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 누운 아이는 다가올 수술에 대한 공포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차갑게 식은 고사리 같은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하준의 눈망울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8년 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말을 꺼냈습니다. 하준아, 많이 무섭지. 선생님이. 아니, 아빠가 옆에 있을게. 하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우와 문 밖에 서 있는 엄마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자 하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정말요? 저한테도 아빠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놀렸는데 아이의 서러운 고백에 지우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침대 위로 올라가 작디작은 아들의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의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하준은 처음 느껴보는 아빠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는 아이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가 몸의 반을 떼어서라도 우리 하준이 꼭 살릴 거야. 아빠랑 같이 수술실 들어가서
건강해져서 같이 나오자. 약속해.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맹세였습니다. 잠시 후 이동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부자는 나란히 차가운 수술실 복도를 지나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닫히는 문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두 사람 모두 무사하게만 해달라고, 신이 있다면 제발 이번 한 번만 기적을 보여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마취가스에 취해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까지 옆 수술대에 누운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살린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집도이의 신호와 함께 메스가 피부를 가르고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지우의 간 일부를 절제하여 하준에게 이식하는 과정은 정교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을 분리해내려는 찰나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우의 간 동맥 뒤쪽에 숨겨져 있던 미세 혈관 하나가 박리 과정에서 파열되면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출혈, 석션,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의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바닥은 순식간에 흥건한 피로 물들었고 의료진의 손길은 다급해졌습니다. 지우의 생명이 꺼져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집도인은 이를 악물고 적출한 간을 하준의 수술팀으로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연은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예정된 8시간을 훌쩍 넘겨 13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실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간호사들이 혈액팩을 들고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겁 같던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수술복을 입은 채 땀범벅이 되어 나온 집도에는 지쳐 쓰러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두 사람은요? 제발요. 집도인은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이식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 혈류도 좋습니다. 서연이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순간 의사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여자인 민재 선생이 문제입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쇼크가 왔습니다. 지혈은 했지만 의식을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서연은 나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민재의 곁을 지켰습니다. 기계적인 비푸음만이 생명의 끈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미동도 없던 민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더니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흐릿하게 초점을 맞추던 민재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자신의 아니가 아닌 아들의 생사였습니다. 하준이는 괜찮아. 가늘게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아주 건강해. 당신이 살렸어. 그제야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의 사투 끝에 얻어낸 달콤한 휴식이었습니다. 민재가 의식을 되찾은 후 병원 밖 세상도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뉴스는 연일 병원 재단의 비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오미숙 전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그리고
살인 미수 교사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8년 전 서연에게 씌워졌던 의료사고 누명이 조작된 것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서연을 옥죄어 오던 억울함의 사슬이 끊어지고 정의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계절은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재와 하주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따스한 오후, 민재는 서연을 병원 뒤편에 한적한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벤치에 앉아 민재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서연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8년 전 내가 너무 어리고 약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혼자서 그 모진 시간을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해. 민재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평생 당신과 하준이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잃어버린 8년, 남은 평생 동안 다 갚게 해줘.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서연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끼워준 반지는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으며 긴 아픔의 터널을 지나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세 식구가 함께 병원을 나서는 날이 밝았습니다. 하주는 아빠와 엄마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깡충깡충 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탄 세 사람은 병원 건물이 백미러 속에서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의 고통과 슬픔은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두고 오직 행복만이 가득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여보라는 호칭이 쑥스러운 듯 민재가 헛기침을 하자 뒷좌석에 있던 하준이 냉큼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해준 요리 먹고 싶어요. 민재가 당황하며 백미러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요리 못하는데 아빠가 할 줄 아는 건 다 태워 먹은 계란 후라이밖에 없어. 그러자 하준이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아빠가 해주는 거라면 까맣게 탄 계란 후라이라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차 안은 순식간에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드디어 완전한 하나가 된 가족. 그들의 앞길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된 행복이지만 그만큼 더 단단하고 소중하게 서로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가슴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간을 내어주며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부성애였나요? 아니면 8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이어진 운명적인 사랑이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